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간 안전지킴이 119 브리핑. 오늘은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의 손정원 소방교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소방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집중호우로 안전사고가 이어졌죠. 119 신고 사고 접수도 폭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발생했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도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저희 119 종합상황실로도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릉과 영월에서는 캠핑을 위해 방문했던 야영객들이 총 200여 명가량 야영장에 고립되어 저희 119 구조대가 구조 활동에 나서기도 했고요. 네. 인제와 양양 등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급류로 인해 인명구조 활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홍천과 횡성 등지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 전체가 고립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횡성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매몰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호우로 인한 실종자도 발생했는데 현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실종자 수색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에 가로수가 전도되거나 낙석 사고가 발생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고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는 상황 등은 집중호우 기간 동안 계속해서 100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120여 톤에 달하는 배수 지원 활동도 이루어졌고요. 네. 마지막으로 빗길 교통사고 소식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 시에는 맨홀로 관계된 그런 사고가 참 많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상황과 원인이 어떤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폭우로 인해 맨홀 뚜껑이 유실되면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 소식 앞서 많은 뉴스들을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특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던 맨홀들도 기록적인 폭우에 솟구치는 수압을 견디지는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 곳곳에서 갑작스레 맨홀 뚜껑이 열려서 빗물이 역류하거나 금방이라도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것 같은 아찔한 장면들이 목격됐는데요. 네. 집중호우 시에는 많은 양의 빗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하수구를 통해서 지면 아래로 이런 빗물들이 흘러내려가면서 그 양을 견디지 못하고 역류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역류하는 힘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그렇군요. 수압을 발생시킵니다. 이번 폭우에는 시간당 100mm가량의 비가 내린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맨홀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높았습니다. 네. 저지대의 경우에는 더 큰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면 될까요? 네. 그 맨홀 뚜껑이 뛰어오르는 상황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네. 이미 맨홀 뚜껑이 쓸려가 버린 상황이라 모르고 지나가다가 빠지게 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호우 경보가 발생해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을 때는 맨홀 근처를 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지면이 안 보이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죠. 이럴 때 혹시 지면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발생하거나 차오른 물 위로 바닥에서부터 보글보글 기포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을 때는 맨홀이 솟구치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즉시 그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글보글, 부글부글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량의 기포와 작은 분수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지금 있다면 화면 속에서 네, 지금 보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만, 네, 있다면 보였습니다만. 네, 이미 맨홀 뚜껑이 쓸려 나가서 역류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침수 지역을 지나실 때 이런 현상이 보이신다면 절대로 그쪽으로는 보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폭우 시에는 도로 중심보다는 건물 외벽을 붙잡고 이동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전사고도 주의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장마와 집중호우가 잦은 기간에는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그만큼 집중되는데요. 호우 시에는 많은 전자제품들이 침수되어서 주요한 전기설비와 고압전선들이 빗물에 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선 가정에서는 집중호우 예보가 있거나 집에 물이 들어온다 하시면 가장 먼저 누전 차단기부터 내리셔야 합니다. 가전제품들의 플러그를 뽑아두시는 것도 잊으셔선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우천 상황으로 콘센트 등이 습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하시고 플러그를 뽑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빠진 후라도 바로 차단기를 올리셔서 전기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나시고 나서 물기를 온전히 마르시고 나서 전기 제품을 사용하셔야 2차 네. 감전 사고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한번 잠긴 전자제품은 재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AS 센터나 전기공사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기신 후에 사용하시고요. 네. 쓰러진 가로수나 거리 입간판 등을 복구하실 때도 가공된 전선로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네네. 있는데요. 네, 바로 감전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사고자입니다. 보통 본능적으로 이제 사고자를 구하시기 위해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전 사고로 발생한 사고자의 신체는 절대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119에 신고를 진행하시고 차단기부터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고무장갑이나 목재 등 전개가 통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용해 전선에서 사고자를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습한 상황에서는 인체의 전류가 20배 이상 네. 더 흐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정원 소방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